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 10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오셨고요. 검사 측에서 박옥수 특별검사부님 그리고 이준 차병건 김다락 김구열 검사님 나오셨고요. 변호인 송진호 배보윤 김홍일 유정화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지난 기일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소환을 하기 위해서 속행을 하였고, 지난 기일에 피고인 측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있어서 그 채택하고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속행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증인은 먼저 지금 재판부에 오늘 소환한 이상민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와 있고요.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소환 안내를 했으나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조태열 증인은 여전히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소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지난 기일에 말씀 주셨는데 취소해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조태열의 연락처도 재판부에 메일로 별도로 제공을 드렸고, 이상민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 제출한 약 700여 개 증거 목록 중에 앞부분 헌재와 관련한 180여 개 증거를 12월 22일에 제출을 하였고요. 추후 남은 500여 개 증거도 거의 다 취합하였기 때문에 차주 초 바로 제출하겠으니 별도 서중조사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요지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 지난 12월 22일에 신청한 증거들 보면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지금 향후 제출할 증거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제출 예정인 증거들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 신청으로 인해 선고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22일자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목록 제출하셨는데요. 그 증거들은 다 문서로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가져오셨나요?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180여 개에 대한 서중 조사, 조사 증거 요지 설시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합니다.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증거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예. 문서 송부 촉탁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와 33부에 촉탁하신 부분 예,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신청한 문서 제출 명령도 취소하겠습니다. 예, 증거조사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피고인 신문하시지 않겠습니까? 특검 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측 하시겠습니까? 예, 생략하겠습니다. 예, 구형 및 변론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 의견 진술하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종 의견 관련돼서 제 최종 의견서 제출하고 PPT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 제출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 세 번째 주제 이겁니다.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백대현 부장 재판부에서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중계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법원이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한번 방송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걸러가지고 그 다음날 보여주고 그랬던 것을 내일은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그냥 순간순간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일 2시에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달 26일에 윤석열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0년을 구형을 했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론 선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선고 연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단호하게 그런 거 없다라고 해왔죠. 백대현 재판의 재판 진행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부에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걸 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백대현 부장은 저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아서 유명하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혹시 나는 솔로 보시나요?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에 강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친척형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강수라는 사람도 스타일을 보면 친척 관계잖아요, 피가 섞인. 상당히 백대현 부장과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다. 본인의 약간 원리 원칙대로 하고 그래요? 예, 끊을 거 딱딱 끊어내고 그런 성향을 봤었을 때는 이 백대현 부장이 저는 구형이 10년인데 선고도 10년 이상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백대현 부장이 공부를 진짜 잘했대요. 거의 석차가 전국에서 이렇게 막 앞에 있는 그런 석차였고, 그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들은 좀 어떤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생각보다 단호하고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 들어갔던 다른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증인들이 증언을 좀 어리버리하거나 딴소리하거나 이러면은 좀 약간 혼도 많이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세요? 근데 스타일을 보면 원래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변호인 주장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내란 재판이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근데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딱 그 정해놓은 그 절차라든지 진행 방법이 있겠지 않습니까? 진행을 할 때.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라이브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 측에서 이제 결심 공판을 한 번 더 밀어달라, 한 번 만들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변호사 말들이 그들은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그럼 백대현 부장 판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몇 월 며칠 날 선고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게 세 번째잖아요. 박근혜
1심 때, 그리고 이명박 1심 때,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1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란 재판이 아니고 이건 그거죠.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은 근데 그게 돼요?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할 수는 있나요? 그럼요. 많이 네. 선고한 얘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는 아마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구형이 10년이면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은 그 전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7년 정도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구형이 이제 사형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선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대현 부장 판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일종의 표상처럼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되어서 엘리트 코스로 갔다. 뭐 박수치고 좋을 일, 부러워할 일이죠. 그런데 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판결을 정말로 어느 누구한테 또 공정함에 정말로 단 일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는 거. 우리 다 사법부 신뢰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응원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죠.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자학 깨지고 하는 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니 사법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던져주면서 자기 일생의 예를 직업 정신을 국민들에게 표상처럼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신뢰하는 거고 내가 재판에 설사 내 개인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그러나 우리가 인정은 하자. 뭐 이렇게 가는데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선고를 10년으로 하든 뭐 15년으로 하든 아니면 7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자 이분은 어쨌든 판사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다. 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고를 무조건 많이 해야 그러면 오케이입니까? 적게 하면 이 판사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직위원하고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이 사람은 직위원은 장난인지 가족 오락관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헷갈리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사형 선고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자기도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직위원 잘했다고 박수 칠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직업 정신, 시대 정신을 가진 지식인 또는 판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그 저는 모습을 지금 백대현 부장 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희님이 광수님이 친척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백대현 부장 차기 대법원장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백대현 판사 연년생 동생이 백정현입니다. 이런 얘기 별별 자료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백대현 판사 동생도 판사라고 합니다.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야, V7C님께서는 공부 못하신 정계환 대표님 너무 훌륭하시다. 이렇게. 야, 우리 V7C님도 공부 저만큼 못했던 분. 네, 정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데 하나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제 윤석열 씨에 대한 사형구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또 많은 병합된 이제 사건에서 직위원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2월 19일 날 선고하면서 혹시라도 이 꼼수도 부리면서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들 많이 하셨고 또 내일 백대현 부장 재판부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혹시라도 피고인이 안 나와가지고 윤석열이요. 뭐 윤석열이죠. 피고인이 안 나와가지고 선고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기사들로도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안 나와도 판결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66조 2항인데요. 피고인이 원래 이제 안 나온 거예요. 네.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았어. 그런데도 안 나왔어. 그러면 계속 그 피고인이 안 나오는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계속 선고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잖아요. 네. 아니다.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청취 없이도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판 절차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이다. 이제 이렇게 실제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피고인이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한 번 더 미룰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일에는 미룰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월 19일 날 하면 좀 위험하다. 그러면 2월 20날 빨리 잡아도 2월 20날 안 그러면 아예 못하고 또 그냥 넘어갈 네. 수 있지 네. 않겠냐. 이런 꼼수 부릴 수도 있겠다.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그때는. 예, 이 사람들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장난치느라고 막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경 기자가 피고인이에요. 저 이제 범죄자. 네, 범죄자의 사기죄를 저질렀어요. 차라리 절을 하세요. 아, 그럴까요? 완전히 다 깨지고 있는데 또 못했고. 근데 정계환이가 사기꾼인데. 아이고 어울리네.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공판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권석 재판은 원래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는 이 검찰에서 소환을 제대로 안 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냥 날짜를 이렇게 법원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올리고는 딱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네. 이거 절차 위반이다. 네. 나한테 제대로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나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선고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 아니에요. 대법원이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사건을. 예. 그렇게 되면서 왜 그러느냐. 실제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안 나와서 우리가 거기 적혀있는 전화번호 같은 걸로 한번 연락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그래도 최대한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아. 그런데 연락하지도 않고 조금 원래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당시의 판례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건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런데 윤석열 아니 잠깐만 말이 안 끝났어요. 윤석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은 어쨌든 연락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연락을 못 받을 수가 없고 그 앞에서 말해줬잖아요. 윤석열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윤석열이 그동안에 16번이나 안 나올 때 지기현 부장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여러 번 분명히 얘기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안 나와서 꼼수 부려가지고 이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고. 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제 이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 경우에 뭐 적용해서 계속해서 변호인사들이 장난치고 이렇게 쓰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하고. 안심이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그날 안 나왔다, 선고를 못했다,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뭐 예를 들어서 19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아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요. 뭐 금요일로 한 번 더 불러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못했다, 그래서 인사 조치가 이제 인사 발령이 났다, 이 일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윤석열이 그걸 노린다? 야, 이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백대현 부장판사 칭찬했던 게 완전히 땅으로 다 꺼지고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도 더 이상 피고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농락당하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